자,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밤팀장입니다. 자, 2017년 5월 23일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면 숫자 0번 눌러주세요. 0번. 소리 잘 들리십니까? 화면 잘 보이시고, 잘 보이시죠? 간혹 안 들리신다, 안 보이신다 하시면은 채팅창에 리셋 버튼이나 재접속하시면 웬만큼 해결되니까 그렇게 이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뉴스 속보 떴는데 아이고 참 테러인지 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인명피해가 있다라고 하네요. 아이고 참 안타까운 뉴스가 또 나오네요. 자, 해외 증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계약이나 이제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고,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이제 다 오르는 마감을 했고, 이제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기 수출 그리고 이제 서비스 계약을 성사시킨 덕에 방산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무기 계약 규모가 1,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 요거는 향후 10년에 걸쳐서 3,500억 달러에 이르는 전체 계약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라크가 원유 감산 연장에 합의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한 점도 증시를 상승시킨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불안한 그런 심리는 아직까지는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유럽은 반면에 주요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보였고, 별다른 이슈 없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금융 규제 강화 우려 얘기가 또 나왔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의 하락세를 보였고, 일본도 이제 큰 이슈 없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의 빠른 반등을 보였고, 어제까지도 이제 상승 나오는 모습에 또 이제 국내 지수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어제의 모습이 시장의 흐름은 코스피는 이제 상당히 양호했는데, 코스닥은 이제 전반적으로 갭 상승 이후에 눌러주는 흐름, 그 흐름 속에서 빠르게 파동은 나왔는데, 어쨌든 마감은 양호하게 마감했고, 일단은 일본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에 따른 그런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해외 증시는 간단히 보시고, 국내 증시 보시면은, 자, 코스피 2300선에 와 있고, 지금 2300선을 돌파해 줬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2300선을 돌파해 줬고, 2304.03으로 마감을 했고, 5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들어와주고 있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과의 갈등 해소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이제 기업 지배 개편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 청와대 정책실장의 재벌 개혁이랑 이제 적극적인 소액 주주 운동을 주도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임명되고 나서 그 시장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 기대감이 커진 이유도 이제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내적으로 미국, 뉴욕, 그리고 이제 유럽 주요 증시도 이제 최근에 최고가를 경신해 가고 있고, 이제 세계적으로 낙관론이 지배적이고, 외국인 매수세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위치상 차익 실현의 그런 부담,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4일 연속 순매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어느 정도 상승 나오는 흐름에 제한폭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제 한국 지수의 연초 이후에 수익률이
올해 연초 이후에 수익률이 20%를 넘어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져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이 높아지는 위치이기도 하죠. 이제 어제 코스피 업종별 동향을 보시면은 철강금속, 기계, 건설업, 화학, 운수창고 등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반면에 의료, 정밀, 전기가스 등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강주 중에는 이제 포스코라든가 동국제강, 현대제철, 세아제강 이제 등등의 상승의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철강제 가격 상승 전망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중국 수출과 생산이 줄어들면서 반사익을 보인 듯합니다. 자, 이제 코스닥의 모습도 장 초반에 갭상승 이후에 쭉 눌러줬고 어느 정도 혼조세로 이제 움직임을 보였는데, 장 초반부터 개인들의 순매수 흐름,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이제 초반에 순매도 폭을 오후장에 어느 정도 이제 줄여주면서 끌어올리면서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했고, 33억 원의 순매수의 모습. 어제 갭상승 이후에 하락폭이 나왔지만 640선에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642.62로 마무리되었고, 업종별로는 비금속, 건설, 인터넷 등 상승했고, 섬유, 의류, 오락, 문화, 방송 서비스 등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문 정부의 경제 정책들도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는 듯한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주요 뉴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개 주요 기사를 준비해왔는데, 모바일 커넥티드카, OLED, 삼성 3대 비전 등등등 하나씩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삼성전자가 모바일 오토모티브 그리고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이제 차세대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서 인수합병도 실시한 예정이라고 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하만 인수가 있었죠. 이제 특히 삼성 패스 부문에 있어서는 M&A 전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IoT 부문, 사물인터넷 부문, 그리고 모바일 결제,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등 해서 인수를 해왔고,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만 관련해서 우리가 아남전자를 여러 차례 이제 공략을 들어갔었고, 계속 우리가 공략해서 성공하고 수익도 내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번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바일 서비스 역량은 보안,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기반을 다지고 있고, 이거를 진흥화하고 사물인터넷과 연동하고,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삼성 덱스, 빅스비 등으로 이제 통합해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말했고, 빅스비는 영문 버전이 이제 미국 출시를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능들도 오는 10월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기사 중에 하나죠.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의 이제 시장 선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커넥티드 카 분야에서는 이제 하만 인수에 대한 시너지를 본격화한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카오디오 분야에서는 41%, 커넥티드 카 분야에서는 24%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를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공기 조종석을 자칭하는 콕핏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커넥티드 카로 넘어오면서 차량 운전석에 이제 설치돼서 속도계, RPM 현황 등 기본적인 운행 정보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지도, 핸즈프리 통화, 인포테인먼트 등의 이제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를 말하는데, 요거를 모바일과 생활가전의 제품에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빅스비도 자동차에 적용되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요 관련주로 보실 수 있는 게, 뭐 자율주행 관련은 또 이제 한번 이슈가 됐었고, 또 한번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볼만한 테마이고, 또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음성 인식, 사물 인터넷, 보안, 카메라 모듈 등으로 이제 묶어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쪽으로 전기차 관련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엮여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4차 산업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화면이 늘어난다. 디스플레이 결정판 삼성이 내놨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거는 예전부터 뭐 이슈가 됐었고, 이제 그거에 따른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고, 근데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라고 요거를 이제 공개한다고 합니다.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제 2017 SID 미국 거기서 이제 세계 첫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 상용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제 웨어러블이나 차량용 디스플레이 같은 분야에 우선 적용을 할 수 있고, 기존 OLED는 화면을 구부리거나 접거나 이제 두루마리처럼 감고, 잠깐만요. 이거를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플렉서블, 폴더블, 롤러블, 스트레처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상용화가 2014년은 뭐 플렉서블, 2017년 예상으로 되어 있고, 폴더블 폰도 아직은 그저 상용화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롤러블도 예상, 스트레처블은 미정. 어쨌든 요게 상용화가 된다라면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부리거나 접거나 두루마리처럼 감고, 뭐 요런 거는 한 방향으로만 이제 변형이 가능했는데, 스트레처블 OLED는 두 방향 이상 변형이 가능하고 마음대로 늘어나고, 스트레처 디스플레이는 이제 몸이나 옷에 붙여서 사용하는 웨어러블 분야에 특히 수요가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요거는 상용화 된다라면은, 이것처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로 이제 2017년 4월 삼성전자 LCD 사업 분야에서 분사한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고, 지금은 이제 LCD에 머물러 있는 거를 OLED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고, 그거에 따른 또 이제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는 국제 전시회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제품을 꾸준히 선보여 왔고, 이제 폴더블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 화면이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폴더블 폰은 평소에 접어서 휴대성을 높이고 펼치면 화면 크기로 이제 제약을 받았던 다양한 컴퓨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이제 종이처럼 말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도 이제 상용화 시기가 다가오는 제품 중에 하나이고, 여기 이제 그죠? 2019년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용화될 전망이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볼만한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통형 스마트폰으로 필요할 때만 밖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요거 롤러블. 이렇게 이제 이 밖에도 자동차나 가정의 뭐 창문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셨겠지만 LG 디스플레이에서 뭐 이렇게 이게 상용화는 안 됐지만 개발이 돼 있고, 어쨌든 우리가 급속하게 빠르게 한 단계로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이 꼬이는데 잠시만요. 네. 자, SK텔레콤 마찬가지로 커넥티드카 기술 공개 하반기 상용화 목표, 요것도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테마가 엮여 있고,
엮여 있고 그거에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다른 기사를 준비해 온 거고, SK텔레콤은 자동차의 통신 기능을 탑재해서 주행 안전을 높이는 기술 T 리모트 I V2X 뭐 이렇게 돼 있는데, ADAS죠. 그거 이제 개발 속도를 높여서 하반기쯤에는 상용화하겠다고 어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커넥티드 카가 자동차랑 뭐 IT 기술을 융합해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그 자동차. 커넥티드 카는 다른 차량이랑 그 교통이나 그러니까 다른 차량 뭐 이렇게 다르게 교통이나 통신 기반 시설 이제 무선으로 연결하면서 위험 경고나 실시간 내비게이션, 그리고 원격 차량 제어, 그리고 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전자우편,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뭐 이제 SNS 이런 것까지 공개하고, 향후에는 이제 자율주행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관련이나 자동차의 자동 충전, 그리고 이제 운전자의 건강 상태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면서 운전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진화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뭐 삼성전자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이제 기사도 나오고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관련 음성 인식, 뭐 사물 인터넷 보안, 뭐 카메라 모듈, 전기차 관련 뭐 ESS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 4차 산업 관련해서도 엮여 있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 첫 달 초기 인지도 낮아. 여기에 이제 4월 20일에 이제 시행됐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었는데, 뭐 에이텍, ATEC-TN, 미넨지, 코나이, ICK, 뭐 라운시큐, 전자결제 등 주들 등등 이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요게 5월 지금 5월 거의 말인데 후속 홍보 돌입한다고 하고, 서비스 초기 안정 정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은 이제 인지도가 너무 낮은 편이죠. 낮은 편입니다. 웬만큼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면은 또 이제 동전 없는 사업 요거 시범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인지도는 낮지만 향후에 봤을 때 또 한번 우리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났었는데, 여기에 이제 모니터링 지속 서비스 알리기 총력도 들어간다고 하고, 이제 하나는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확대를 구현할 방침이라고 하고, 요거를 위해서 지금 5월 거의 말이지만 서비스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하고, 이제 또 내년에 거스름돈의 계좌 입금 방식을 추진하고 있고, 대상 업종도 약국 등으로 이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 추후에도 볼만한, 지금도 최근에도 움직임이 있었고 추후로도 볼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보안 관련주도 또 이제 엮여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 전기차 구입 유지 비용 내년부터 휘발유차 수준 하락. 자, 요거를 이제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거 어디 갔지?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요 내용이 아니라 4대강 사업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요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대강 사업 정책 감사로 인한 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죠. 이화공영이라던가 뭐 자연광경, 홈센터홀딩스, 해인 뭐 이제 등등 해서 뭐 특수건설 등등 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제 긴장한 건설업계라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긴장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4대강
감사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도 있었다고 하지만 잘못한 게 없다면 긴장할 필요도 없겠죠. 자, 어쨌든 이게 어제 4대강 사업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건설업계가 다시 물동이 튈지 않을까 좌불안석이라고 하고 있고, 4대강 사업이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었던 만큼 이제 웬만한 주요 건설사들이 이제 대부분 참여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 담합 사실이 이제 적발됐었고, 2012년 8월 공정위가 입찰 관련 부당 공동 행위 혐의로 1차 적발한 17개 건설사에서는 이제 과징금 1,115억 4,100만 원이 부과됐었고, 이후에는 2014년 11월에는 다시 7개사의 입찰 담합 사실이 적발돼서 152억 1,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었고, 이들 중에는 이제 4개사는 모두 2차례 적발됐다라고 하죠. 또 한 번 이제 긴장을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2015년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건설사들이 포함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이제 접어든 듯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방침을 밝히면서 건설업계가 이제 수년 전 악몽이 되살아난 듯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죠? 잘못한 게 없다면 긴장할 필요도 없겠죠. 일단 이제 건설업계는 이번 정책 감사가 4대강 사업 당시 정부의 정책 결과 집행 과정에서 정합성이나 균형성 유지를 위해서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힌 만큼 진행사항을 지금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제 파동이 나온 종목들이 오늘 추가로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 VIP방에서는 관련주 잡고 있고, 어제 시간에 보니까 상당히 양호한 폭으로 한 2% 3% 정도 상승해 있는 그런 흐름을 봤는데, 이걸 뭐 이제 무리해서 급하게 따라붙으실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해외 지수의 국내 시장에 영향을 받았고, 갭 상승 이후에 뭐 이제 선물이라던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이제 갭 상승 이후에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갭 상승 이후에 눌러주는 흐름을 보였고, 오후장에 들어서 외국인 수입 매수 보여주면서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시초가에 따라붙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보신 후에 공략을 들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파악해서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모바일 페이 대국으로 크는 중국. 자, 이제 노캐시, 웨이신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광저우 같은 중국 대도시에서는 지갑이 이제 필요 없어졌다라고 하고,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대중교통, 뭐 이제 식당, 이제 노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뭐 가보지는 않았는데,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도 스마트폰을 꺼내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거지도 QR 코드로 구걸한다라는 말도 돌 정도라고 하네요. 불과 이제 3년 사이에 모바일 페이가 무섭게 확산한 덕분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이제 모바일 페이 성장을 이끈 양대 공신이 알리페이 그리고 위챗페이, 이렇게 이제 두 모바일 페이 관련 업체인데,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가 내놓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알리페이, 그리고 이제 중국 최대 메신저 위챗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위챗페이, 그리고 이제 지난해 중국 모바일 페이 시장이 알리페이가 50%, 그리고 위챗페이가 38%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 서비스를 통해서 결제된 금액이 지난해만 6,300조 원, 같은 해 이제 미국 전체 모바일 결제 금액의 5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125조 원 정도, 50배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난해 세계 10대 핀테크 기업 명단에는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이 5곳이나 이름을 올렸고, 제가 이걸 기사 내용을 준비해온 이유가, 한국 핀테크 업체는 세계 100위권에도 이제 끼지 못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는 뭐 지금 현재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이렇게 있는데, 모바일 송금 시장에서는 이제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 업체랑 비교했을 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분야도 우리가 빠르게 성장해 나가야 될 분야이고, 국내 핀테크 산업이 중국을 쫓아가진 못하는 이유가 보니까 이제 정부의 금융 규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고, 이제 모바일 해외 송금이 대표적인 사례죠.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로 송금을 하려면은 금융거래 이제 실명법에 따라서 매번 실명 확인을 해야 되고, 송금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이제 개인정보 등록을 해도 송금할 때마다 신분증을 촬영해서 보내거나 영상통화로 이제 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고, 중국은 이런 규제가 없다라고 하죠. 어쨌든 한국 정부도 핀테크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되는, 이제 철폐해야 될 부분도 있고 완화해 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제 완화를 한다면은 이슈가 될 만하죠. 단순 송금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K뱅크 관련해서 모바일 결제주들 뭐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고, 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 관리 등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테마이고, 이제 핀테크 발달에 따른 마찬가지로 보안 관련주들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사모개발 4대강 복원 토공 사업 1위 수중공사 면허 기대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사모개발도 역시 같은 테마로 엮여서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는 소식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화공영, 자연광영, 해인, 홈센터홀딩스, 특수건설 등등 해서 움직임이 나왔었고, 이제 사모개발도 이제 4대강 복원 수혜로 기대감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고, 녹색성장 SOC 사업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알려져 있고, 이제 주력 업종인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포장공사 분야에서 최근 5개년 동안 상위권의 시공 능력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전문 건설업 11개 업종, 일반 건설업 3개 업종에 대한 면허를 지닌 사모개발이 윈도급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제 풀이되고 있고, 이와 함께 4대강 관련 사업 수혜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모개발도 한번 잠깐만요. 주가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동시효과 그냥 평범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오늘 다시 이슈가 된다라면 또 이제 대장주들 테마주 검색해 보시면은 대장주들 움직이는 거 보시고 후발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 한번 파악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AD 칩스. 자,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용 CPU 상용화 기대감에 주가를 끌어올려 주고 있던 모습이 보였고, 반도체 설계 및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이제 인공지능 로봇 핵심 기술인 두뇌 보드 등을 제조하고, 카이스트가 주관하는 지능형 시스템 온칩 로봇 워 경진 대회에 무선 통신이 가능한 CPU 보드를 지원한 바 있고, 이제 지난해 정부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한국형 중앙 처리 장치 CPU 그 프로세서 코어 상용화 사업에 큰 실적을 올리고 있는 AD 칩스가 5년 만에 흑자 전환을 성공하면서 목을 탈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흑자 달성이 무려 5년 만에 이제 달성한 걸로 관리 종목에서는 탈피했고,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뭐 이제 호재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거 뿐만 아니라 그런 관리 종목인 상황에서도 지난해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는 한국형 중앙 처리 장치 프로세서 코어 상용화의 지원 업체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사물 인터넷
또 이제 IoT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죠.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SFC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2030년까지 태양광 시장이 74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받은 영향도 있고, 이제 최근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화력 발전소 8개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었고, 요거에 따른 이제 태양광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는 이제 원자력 발전 그리고 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비중을 확대해서 현재 에너지 생산량의 1%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전력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SFC는 태양광 모듈용 이제 팩스트 전문 기업이고, 이제 현재 국내외 태양광 모듈 기업에 납품 중이고, 최근에는 중국 대형 태양광 모듈사와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인 거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진엑스텍은 전에도 가져왔던 내용이긴 합니다. 전에도 가져왔던 내용이고, 중국 로봇 성장 수혜 로봇 굴기라고 이제 그때 가져왔었는데, 빠르게 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국진 로봇 기술 유한공사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선 아진엑스텍,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고 추가로 상승의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볼만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 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요거를 가져온 겁니다. 최근에 흐름 보시면은 아주 우상향을 그리면서 차트를 그리면서 가고 있는데, 단 조금 부담되는 면은 너무 그렇죠.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한 번은 조정을 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보시고,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자, 시노펙스 요 종목도 전에 가져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보는 종목들, 재료가 있고 또 이제 꾸준히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은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이제 조용해졌을 때는 먼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천천히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튀기 시작하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꾸준히 볼만한 종목은 계속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계속 보자는 겁니다. 물산업 선도 기업, 그리고 이제 4대강 보건 관련으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지난 3월 13일이었죠. 시노펙스 동남아시아 수처리 시장 공략을 위한 인도네시아 현지 정수 시설 전문 기업의 지분 인수를 완료했다. 요 내용으로 종목이 상승을 했었고, 이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4대강 그 보건 관련 공략 관련으로 움직임이 또 나왔었고, 관심이 집중됐었고, 관련해서 이제 이화공영이라던가 어제 잘 움직인 종목, 그리고 자연광경 해인이라던가 특수건설 등등 움직임이 나왔었지만, 시노펙스도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주 중에 하나이고, 보건사업 전개 기대감에 정수 처리 시설, 교량, 토지 조성 이제 등 토목 건설사인 이화공영, 이제 자연 생태 보건 사업, 조경 사업, 환경 플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연광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토목 건설사,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또 이제 코엔텍도 산업 폐기물 처리 관련으로 이제 엮여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 나왔었죠. 코엔텍도 최근에 상승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경북 물산업 선도기업으로 선정돼서 경상북도 김장주 행정부 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28일날 밝혔는데, 어쨌든 여러가지 엮여서 여러가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본
솔본 자회사 솔본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인공지능 전문 기업 와이즈넛이 국내 AI 업계 최초로 매출 200억 원에 돌파했다는 소식. 이거는 근데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전에 나왔던 기사이고 요거를 전에도 갖고 왔었고 왜 또 보냐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AI 관련 인공지능 관련 4차 산업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꾸준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솔본은 자회사 솔본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국내 빅데이터 분석 및 검색 1위 기업인 와이즈넛의 주식 16.99%를 보유하고 있고 솔본 인베스트먼트는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 업체 와이즈넛의 이제 지분 보유하고 있고 솔본은 솔본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죠. 요거에 따른 이제 AI 관련 움직임이 요거에 따른이 아니라 요 종목에 따른이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AI 관련 이제 자율주행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관련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등등 해서 앞으로 우리가 움직일 만한 종목들 테마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파악해서 우리가 저점 잡아서 고점 파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자, 이제 또 솔본 그룹 계열의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이제 국내 병원 네트워크는 물론 해외 네트워크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고 정책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잠시만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등 이제 4차 산업 혁명을 견인할 유망 시험 인증 서비스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한 바도 있고 그거에 따른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추후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4차 산업에 엮여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 준비했고, 자, 오늘도 화요일인데 불타는 화요일, 수익 나는 화요일 되시길 바라겠고, 자, 저는 선재공룡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